현재 연준의 자산 대비 3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 축소를 감행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며칠 전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드러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증시는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최근에 국채금리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 상승,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것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과 양적 긴축, 이 두 개는 어찌 보면 같은 스토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국채금리가 오르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양적 긴축은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 혹은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재매수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국채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과 연준의 양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코로나 이전인 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주가 더더욱 약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은 결국에 시중금리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곧 경기 둔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역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은 경기 민감주에게도 정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낀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욱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통 영상을 새벽에 많이 찍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밤에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나타나 있는 주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실 주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1월 11일 오전 1시입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의 모든 것은 연준의 긴축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긴축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주가 하락의 끝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사라고 하니까 뭔가 직함이 딱 있어 보이죠. 월러 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자산 규모가 GDP의 35% 수준이라면서 20%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입니다. 현재 8.7조 달러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에도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긴 했습니다. 이때에는 6천억, 7천억 달러 이 정도밖에 양적 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DP의 35% 수준에 있는 연준의 자산을 20%까지 떨어뜨리라고 하네요. 즉 연준의 자산을 현재 대비 57%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연준의 자산을 5조 달러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재 연준의 자산 대비 3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 축소를 감행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이클에서도 연준은 6, 7천억 달러밖에 양적 축소를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조 달러 이상이라뇨?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그렇게 강한 양적 긴축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국채를 우선적으로 보유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국채가 아닌 MBS 위주로 양적 긴축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MBS의 일부를 국채로 재투자하면서 양적 긴축을 그렇게 빨리 하진 않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하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매파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이분은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차대조표의 축소, 양적 긴축의 시기는 첫 기준금리 인상 직후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즉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곧바로 양적 긴축에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한 긴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사이에 2년의 텀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텀을 두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적인 분을 모셔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두 번의 금리 인상 뒤에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일부 사람들의 주장대로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가 심각하긴 한데 과거의 1970년대처럼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덜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비둘기파였습니다. 작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일시적인 인플레를 주장했을 때 여기에 동조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분조차 최근에 양적 긴축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봤을 때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긴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 의사록에서 완만한 긴축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공유를 드렸었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과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통화 기조가 그동안 비슷한 점을 들어서 저는 이쪽 시나리오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양적 긴축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양적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월 형님의 입에 조금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되게 익숙한 분이죠. 파월 형님은 한국 시각 기준으로 11일 자정에 의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서 긴축에 대한 생각을 직접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벤트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월 형님은 직접적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12월 연준회의 인터뷰 당시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딱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하는 발언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연준 의사록에 기반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한 이후에 연준에서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적 긴축의 사이클이 당겨질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12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일 오전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12일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비의 국가라고 불리고 있죠. 즉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미국에서 소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2일 오전에 발표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날 밤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물가 지수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달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올릴 확률은 72%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전만 해도 60%대였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7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말인 12월 연준회의 때 기준금리를 4번까지 올릴 확률이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준에서 금리를 4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긴축이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계속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존버해야 되는 자리라 봅니다. 만약에 증시 위기 상황이 터지면 달러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통 2-3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오면서 급격한 증시 반등이 나오면 다른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혹시나 증시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한다면 달러 유동성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